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물류관리사, 물류관련 법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가 출제되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률 관련된 이론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물류정책 기본법 내용을 좀 충실히 해주시면 다른 법률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3페이지 보시면 물류정책 기본법 관련돼서 흐름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 흐름도는 지금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공부하실 때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도가 머리에 들어오면 중요사항들이 머리에 박혀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흐름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살을 붙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기출 예상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일단 흐름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흐름도 1번 총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조 2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 이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물류의 정의, 물류사업의 종류, 물류체계, 국제물류주선업, 특히 이 중에서 물류의 정의, 물류사업의 종류, 국제물류주선업은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여기는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위원회, 위원회 조직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이전에 현황조사라는 게 있죠. 현황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수립의 절차, 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이 최근 20회 때 작년도 2016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올해까지 출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원회 구성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효율화. 그래서 물류시설 관련돼서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 한 잠깐 써보면 물류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도 있고요.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표준화는 한 문제짜리고요. 정보화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 자동화는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화물, 여러분들 그 화물운송론 이런 데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화물운송론이라든가 보관 관련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그다음에 물류의 표준화는 한 문제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류 표준화의 기본적인 정의도 있고요. 보급 촉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물류 표준화를 했을 때 지원에 관련된 사항, 서포트해주는 규정들도 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법률은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도 뭐예요? 그렇죠. 지원해주기 위한 법률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회계 표준화, 물류비 산정지침 몇 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정보화 별표. 최근에 2문제씩 나왔습니다. 물류의 정보화. 정보화와 함께 또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죠. 물류 보안 부분이죠. 물류 보안. 그래서 ISO 28000 시리즈 이런 것도 물류 정보 보안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물류 정보화, 물류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핫이슈다. 핫이슈. 그래서 물류 정보화도 보시면 단위 물류 정보망,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예전에는 종합 물류 정보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삭제가 됐어요. 운영자와 지정 업무, 그다음에 전자문서 및 물류 정보 보안 중요하죠. 금지 행위, 보관 기간, 보안의 예외적인 공개 사유 이런 것들. 보안의 예외적인 공개 사유가 아니라 정보의 예외적인 공개 사유죠.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4번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보면 제3자 물류, 그 다음에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 별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받을 때 요건, 그다음에 인증 취소, 그 다음에 지정 심사 대행 기관, 이거 새로 생긴 제도들이죠. 그 다음에 국제 물류 주선업 별표죠. 국제 물류 주선업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국제 물류 주선업. 우리 법에 나오는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을 공부할 때는 효력의 발생 요건부터 효력의 변경, 효력의 소멸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셔라. 그렇다면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은 그 정의도 중요해요. 타인, 자기, 타인.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류관리사 제도에 대한 것들, 시험제도. 5번 보시면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친환경 물류가 또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보칙과 벌칙 규정, 과징금, 벌칙, 과태료, 그 다음에 청문,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물류정책기본법, 법의 목적 제1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 제1조는 한 번쯤은 꼭 알아두셔라. 법의 목적, 물류정책기본법은 동그라미 1번, 물류체계의 효율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동그라미 3번,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이 세 가지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 동그라미 4번,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련된 거. 규제가 아닙니다. 지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금 말씀드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각각의 목차로 이제 나옵니다. 목차. 2번,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물류의 용어의 정의. 물류란, 이렇게 나옵니다. 물류란. 로지스틱스.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정의 4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물류가 뭔지 정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류가 공부한 사람마다 일한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물류의 범위가 워낙 강범위예요. 이걸 갖다가 종합해서 정해놓은 게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1호에 나와 있는 물류의 정의입니다.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얘기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제조가 같이 결부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것들이죠. 물류는 기본적으로 가장 유망한 제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3차 산업에 해당하는 거죠. 제조업은 2차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는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물류의 정의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 밑에 그림에도 있는데요.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달 생산.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으면 원료를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죠. 원료 공급자도 있겠죠. 원료 공급자로부터 원료를 갖다 조달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조달물류예요. 조달물류. 생산자는 이거 제조하겠죠. 제조는 물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차 산업이에요. 조달, 그래서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해서 이거 갖다가 판매합니다. 판매. 이때 발생하는 게 판매물류죠. 그래서 조달물류, 그 다음에 생산물류, 사내물류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물류. 생산자로부터 쭉 이렇게 이쪽 흐름으로 간다고 해서 순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순물류라고 합니다. 순물류. 내지는 포딩 물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죠.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 이거 갖다 우리 영물류라고 합니다. 리버스 물류라고 하고 여기는 회수 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플러스 하나 또 하나는 반품 물류라고 있어요. 반품 물류. 우리 법에서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그 다음에 회수, 폐기물류, 영물류와 순물류를 모두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보관, 하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운송, 보관, 하역은 그렇죠. 물류의 3대 기능입니다. 3대 기능 알아두시고요. 자, 14페이지 맨 밑에 2번 물류사업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무상은 아닙니다.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얘기한다 해서 4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화물 운송업, 시설 운영업, 서비스업, 종합물류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세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별표 1이 나와 있죠. 기출문제 10회부터 16회, 18회, 19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회 때는 안 나왔지만 21회 때 2017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물류에 대분류가 있어요. 대분류. 대분류 4가지. 화물 운송업, 시설 운영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가지.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각각에 관련해 가지고 세 분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화물 운송업은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좋습니다. 육, 해, 공, 파이프라인. 화물 운송론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파이프라인은 그렇죠. 육상 운송선에 해당한다는 거죠. 세 분류에 보면 여기 이제 세 분류에서 하나 빠진 거는 육해공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철도는 빠졌죠. 철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육상 화물 운송에 보면 화물 자동차 운송이 있고 가맹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 사업이 있어요. 체크. 철도 사업은 세 분류에 해당하는 세 분류. 네, 해상 있고 항공이 있고 항공에 보면 상업 서류 송달업. 조그만 서류들을 갖다 보내드리는 거죠. 페덱스라든가 UPS 같은 거 통해서.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인 세 분류에 해당한다는 거. 물류시설 운영업은 두 가지입니다. 창고업과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있죠. 뭐 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물류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물류 서비스업이 시험에 잘 나온다. 왜? 서비스업 같지 않은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 운송 관련된 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항만 운송 관련업, 운송 관련업, 그 다음에 항만 운송사업, 운송사업이 나왔어요. 운송사업. 항만 운송사업.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면 항만 운송사업 보세요. 항만 하역사업, 검수, 감정, 검령에 관한 사업. 이거는 항만 운송 사업법에 가시면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서비스인지. 운송이 아니고. 근데 항만 운송 관련업도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이렇게 되는데 항만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박에 관련된 뭐 청소라든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거라든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를 연결한다든가 줄잡이 역물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다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 세 분류까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문제를 꼭 확인해 주셔라. 16쪽. 3번 물류체계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정보 조직 등을 갖다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물류시설 별표. 물류시설은 물류정책 기본법에도 나오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체크! 동그라미 1번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운송, 보관, 하역 나왔죠? 그렇죠. 물류의 3대 기능. 동그라미 2번 화물의 운송, 보관 등에 부과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업체, 판매, 정보통신. 이건 뭐예요? 물류에 나와 있는 거죠. 물류. 3번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는 없습니다. 표준화 없다라는 거 체크 써주세요. 4번 위 1부터 3까지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이거를 갖다 우리는 물류시설이라고 한다. 특히나 이 부분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별표입니다. 특히 물류단지. 물류시설법에 가면요. 물류단지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법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물류단지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단지법. 왜냐하면 이게 전체 내용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플러스 복합물류 터미널. 그래서 물류시설법에 가면 이거 한두 문제 꼭 나오고요. 얘는 5문제 이상 나옵니다. 5문제 이상.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첫 번째 법률에서 다 체크합니다. 5번 물류의 공동화. 물류기업이나 화주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그다음에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물류의 공동화는 택시 같이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혼자 택시 타고 가면 6,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택시를 갖다가 둘이서 같이 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3,000원은 나눠지죠? 만약 3명이서 같이 타면 2,000원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좌석을 같이 이용한다. 이게 물류의 공동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같이 공동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사성이 있어야겠죠. 유사성. 그래서 물류의 공동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ACL을 FCL로 만드는 거죠. FCL로 만드는 거.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콘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국제 물류 주선업자입니다. 포워드예요. 포워더.
6번 국제 물류 표준,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뭐 자세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물류 표준화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산업표준 관련해서 개정, 폐지를 갖다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이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는 거. 7번 단위물류 정보망, 8번 보시면 제3자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 물류는 물류를 대형화시키고 전문화시켜가지고 비용과 서비스를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올림으로 해서 물류의 효율화를 높이는 게죠.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제3자 물류입니다. 제3자 물류.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17페이지 양가로 9번 국제물류 주선업 발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물류 주선을 하는 사업이다. 타인, 자기, 타인. 아주 잘 나오죠. 우리 국제물류에서는 계약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컨트랙팅 캐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번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갖다 물류관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험이죠. 그래서 5가지 과목을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특히 물류법규 과락 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11번 물류보안 별표.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 9.11 테러 이후로 가장 중요해진 게 이 물류 보안 부분이죠. 그래서 공항, 항만과 물리시설의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 물품을 은닉하거나 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및 화물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갖다 우리 물류 보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류 보안이 매우 강화되고 있고, 우리 화물운송론이나 국제물류론,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 물류관리론 보면 AEO 인증하는 거, CTPAT, ISO 28000, 그 다음에 ISPS 코드, 뭐 이런 거 있죠. CSI, 그 다음에 24시간 룰 이런 것들 있죠. 다 물류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죠. 보시고요. 나머지 보시고 3번 물류정책 기본법의 기본 이념 읽어보시고, 4번 물류주체별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 체크하시는데 특히 주어에 주의해 주셔라. 가로 1번 국가의 책무 보시면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어. 우리 법에서는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주로 행정청에 나오죠. 행정청. 그렇죠. 여기는 누가 나왔어요? 국가가 나왔고요. 다른 때는 시도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지장군수, 구청장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어가 매우 중요하다. 주어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국가입니다. 국가.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자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그다음에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만 한다. 넘기시면 물류기업, 그다음에 화주기업도 책무가 있어요. 주어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밑에 보면 큰 2번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보도록 하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조사 부분이 나오고요. 조사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하는 절차들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얘네들은 한 5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공부하셔라.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권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의 수립권자죠. 수립 내지는 조사권자가 누군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의 주기,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상시로 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 특히나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에 관련된 수립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2개가 10가지가 넘어요. 13가지, 10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 수립의 절차 관련돼서는 협의는 누구랑 하며, 심의는 어떤 위원회가 하고, 공고고시는 누구한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죠. 특히 협의 주체. 우리 법에서는 90% 이상이 관계 중앙행정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있고 또는 플러스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심의는 90% 이상이 80% 이상이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아니면 정책위원회가 나오더라. 자,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번 현황조사입니다. 물류 현황조사.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는 현황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 실태조사라고 나오죠. 실태조사.
현황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국가물류현황조사. 조사의 주체 체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쫙. 얘네들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나와 있죠? 좋습니다. 현황조사는 누가 하냐? 수립 조사권자. 조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에요.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 다음에 협의는 수립 절차죠? 절차. 협의는 누구랑 하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더라. 그 다음에 9090 맨 밑에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면 아니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조사권자 이런 것들.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주석권자, 그 다음에 뭐야? 됐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아니죠. 국가물류현황조사죠. 지역물류 현황조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료의 제출 및 조사 요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료를 갖다 제출하고 조사할 것인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전문기관의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국토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도 활용하고요. 양가로 2번 물류 현황조사 지침인데요. 지침의 작성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만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협의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류현황조사 지침의 내용이 있는데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 지역물류현황조사. 얘는 누가요? 누가 조사하냐면 시도지사가 한다. 조사. 각각의 내용은 국가물류현황조사랑 대동소이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양가로 4번 물류 개선 조치의 요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 조치의 요청은 시험에 이것만 딱 나오진 않는데요. 지문에 섞여서 잘 나왔어요. 지문에 섞여서. 개선 조치를 요청합니다. 누가? 국장 또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줄임말을 좀 쓰겠어요. 이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저와 있는 약속인데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부터는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해장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장이라고 해요. 산장. 그 다음에 특별광역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로 줄여서 하겠어요. 시도지사. 개선 조치 요청 보면 국장 또는 회장은 물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 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서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영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여기 두 명이네요. 시도지사의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선 조치도 강구할 수가 있고요. 조정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도지사는 개선 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 밑줄입니다. 밑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회 조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위원회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물류현황조사는 최근에도 계속 나왔어요. 17, 18, 19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20회 때는 안 나왔지만 21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는 거예요. 샅샅이 보시기 바랍니다. 샅샅이. 처음에는 샅샅이가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반복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샅샅이가 됩니다. 20페이지 2번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나오죠. 이번엔 현황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본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가물류 기본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물류 기본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실천하기 위한 게 바로 연도별 시행계획이죠.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시행계획이란 건 앞에 굵직굵직하게 마련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세밀화된 계획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수립의 내용, 수립의 절차,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국장회장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해워놨습니다. 지역별 물류 기본계획은요, 이거는 특별광역시장이 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립권자가 누군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조사권자가 누구였어? 조사권자. 국가물류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권자가 국장 또는으로 되어 있죠.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요. 자, 책 보시면 20페이지. 계획의 수립 주체, 국장 및 회장 공동으로 수립한다. 수립의 주기는 국가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국가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는 국장 및 회장이. 그래서 수립의 주기는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정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네들이. 공동으로. 그렇다면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려 13가지가 나와 있어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국가물류 정보화의 사업. 제가 굵은 거 3개 써놓은 거는, 굵게 해놓은 거는 지역물류 기본계획과 비교를 해놓은 거죠.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이 3가지는 차이점이란 거예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공동화,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은 어디만 있냐? 이 굵은 거 3개는, 그렇죠. 국가물류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지역물류에는 없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쫙 이런 것들이 있구나. 9번 보시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0번은 물류 인력의 양성, 물류 기술의 개발, 국제물류 촉진 지원, 환경 친화적인 물류 활동의 촉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21쪽 양가로 3번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그렇다면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내용은 무려 13가지가 있었다. 13가지인데 얘는 지역물류 기본계획이랑 계획과 비교하면 아주 이지하게 얘를 알 수가 있다.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이번에. 절차. 자료 제출 요청, 협의, 심의, 고시, 통보 이렇게 돼 있죠? 자료의 제출 요청은 누가 하냐면 국장 및 회장이 밑에 기관한테 합니다. 누구냐면 관계 중앙기관의 행정의 장한테, 그다음에 시도지사, 물류기업 및 이 법은 뭐예요? 그쵸? 물류정책 기본법이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요거에 따라서 협의를 하죠. 국장 및 회장이 계획의 수립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플러스 지도지사와 협의를 하더라. 뭐라고 해서?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별표입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계획의 수립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4가지로 되어 있죠.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 그 다음에 주요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 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국가물류 정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 별표입니다. 12회 때, 18회 때 연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의가 나오는데 심의기간 체크, 국가물류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국가물류 정책위원회가 심의란 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몇 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 심의기관이 누군지, 협의는 누구랑 하는지, 그 다음에 수립 변경 시, 계획의 수립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 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여기 나왔듯이 연도별이잖아요.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도별이기 때문에 얘는 매년도 합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그렇죠. 얘는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하더라. 연도별. 여기도 계획의 수립, 국장 및 회장이 같이 한다. 수립의 절차, 그 다음에 협조 의무,
다음에 4번 체크.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의 제출 부분이에요. 제출.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 동그라미죠. 2월 말.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오죠? 매년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국장 및 회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다른 계획과의 관계죠. 마지막. 다른 계획관계의 관계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그 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화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우선한다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주 많이 나왔던 지분이에요. 체크.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그 다음에 그 계획에 기본이 된다라는 거. 아까 나와 있는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국토기본계획. 우리 물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죠. 교통망 계획과 이 교통망이잖아요.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랑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죠. 우선한다.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4조 내지는 16조까지 규정이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번 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도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계획의 수립 및 내용 나와 있는데 국가물류 기본계획과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같은데 세 가지만 틀려. 하나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 이거는 국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물류 기본계획에만 있고요. 물류의 표준화도 국가물류 기본계획에만 있습니다. 표준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와 있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은 국가가 아닌 거니까 당연히 국가물류에만 있는 거고요. 표준화 사업. 물류 표준화. 이거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KS 마크 있죠. KS 마크. 코리아 스탠다드. 이거 코리아 스탠다드잖아요. 국가에서 표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표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단위 사업에만 있고 지역 물류 단위 대는 없다. 그 다음에 물류 보안에 관련된 사항, 국가적인 사항이죠. 지역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이 세 가지가 있다. 지역 물류 관련해서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의 내용이 여기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역 물류 환경의 변화와 전망, 지역 물류 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앞에 있는 국가 물류 기본 계획 내용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뭐만 틀려요? 앞에 지역자가 붙어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때는 승인을 받고 공고 통보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일반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통보를 하거나 공고 고시하는데 협의, 심의, 통보, 공고 고시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꼈죠? 승인 절차가 꼈어요. 승인 절차.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죠? 아니면 또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무부처로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라가죠. 이 절차. 근데 지금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어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시장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협의는 인접 시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관계되는 인접 시도지사. 심의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고하고 통보한다. 동그라미 1번 자료 제출의 요청은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수립의 절차 마찬가지고요. 협의, 심의, 승인 국토부 장관한테 그 다음에 공고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수립 절차 보시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래 박스 있죠? 박스. 아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밑에 있는 박스 4가지 1번부터 4번 지역물류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의 물류시설 장비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이것도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 그다음에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모조리 망라해서 비교해 놨습니다. 이 표만 하나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군지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장, 회장이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수립 가능하다. 수립의 주기는 동일해요.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계획의 내용은 똑같은데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3가지가 더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국가물류 정보화서, 또 하나는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14가지, 지역물류가 11가지예요. 11가지. 그 중에 3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11가지는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지역자가 꼭 붙어 있어요. 지역자. 한번 보세요. 자, 지역물류 기본계획 계획의 내용 보면 지역 물류 환경의 변화와 전망, 지역 물류 정책의 목표, 전략, 단계별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역자에다 다 굵은 글씨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지역 물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역자가 없는 거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나왔었죠. 다음 중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열 몇 개를 쫙 묻는데 그중에 우리는 지역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국가물류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네, 수립의 절차 24페이지 수립의 절차 변경시 중요사항 이것도 별표입니다. 변경시 중요사항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것도 지문에 섞여서 잘 나오는데 특히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랑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키포인트다. 25페이지 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가시면 물류정책위원회가 나오죠. 물류정책위원회. 위원회 조직도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나왔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9회 때 한번 나오고 2016년도 20회 때 나왔습니다. 그렇다 이번에는 심의조정사항보다는 위원회 조직에 관한 내용,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5페이지 양가로 1번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부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위원회 설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라는 거죠. 체크하시고요. 네, 니은번 위원회 성격은 심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책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합의체 기관이에요. 합의하는 기관입니다. 팁 부분에 보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출제됐던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입니다. 작년에 나왔다 올해 안 나오냐? 그런 건 또 아니니까 한 번쯤 읽어봐야겠죠? 기억번 국가물류 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물리시설의 종합적인 개발 수립에 관한 사항, 물류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물류 보안, 국제물류 촉진, 이법, 다른 법률에서 다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을 갖다가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가로 2번이 좀 중요성이 있어요. 정책위원회 구성이죠.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 일단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2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23인.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넘기시면 양가로 3번.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정책을 조정 수립하는 거죠. 정책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대표적인 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물류 단지를 갖다가 만든다거나 복합물류 터미널을 만든다거나 어떤 시설들을 조정한다거나 할 때 시설분과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조직을 잘 모르겠다. 누구누구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 찍으면 한 80%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위원회 조직을 딱 보시면 정책분과위원회는 이거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구나. 얘는 국제물류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국제물류 촉진이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나머지는 다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 자,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보겠습니다.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 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 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항을 갖다 다 여기서 하겠다. 물류시설 분과위원회는요, 물류의 표준화, 공동화, 정보화, 자동화, 물류시설 장비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들. 국제물류분과위원회는 국제물류 협력 체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 환정물의 유치, 이런 것들. 위원회 임기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지역물류위원회는 명수가 틀리죠? 여기는 국가물류위원회는 23인, 지역은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1장에 조금 앞부분에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뺄 내용이 없어요. 뺄 내용이.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법은 샅샅이 좀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